안녕하세요, 세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연히 함께 읽었던 별로인 책과 좋은 책을 함께 소개해 보려고 해요. 제가 여태까지 책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 별로라고 말한 책은 한 권도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 어떤 책이 별로라고 말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책의 호불호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취향 차이에서 오는 게 가장 큰데 내가 재밌게 읽은 소설을 남이 재미없었다고 하면은 괜히 속상하잖아요. 또 이런 굉장히 오픈된 공간에 말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근데 정말로 책을 끝까지 다 읽었는데 별로였던 책이 정말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한테 별로였던 책은. 솔직하게 책을 소개하는 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은 재미없었던 책도 함께 소개해 보려고 해요. 가볍게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세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바로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입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재밌어 보여서 빌려왔는데 벌써 반납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표지 사진으로 대신 보여드릴게요. 책을 물론 좋아하지만 책뿐만 아니라 책과 관련된 소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도서관이 배경이라든지 서점이 배경이라든지 이 책도 도서관이 주된 배경인 줄 알고 일단 빌려온 책이에요. 영화화도 결정되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뭐 베스트셀러라든지 아마존 베스트 1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들 별로 믿지 않거든요. 광고가 거짓이라는 뜻이 아니라 베스트셀러라고 다 나한테 재밌는 책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보통은 책을 도서관에서 빌리면 3주 동안 대여를 할 수 있는데 이 책은 인기가 많은 책이어서 그런지 앞에 패스트 리드라고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연장도 안 되고 예약도 안 되고 딱 일주일만 대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원서로 읽었지만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제목은 똑같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인데요. 근데 왜 제목을 그대로 번역을 안 하고 했는지는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자정의 도서관이라고 해도 충분히 괜찮았을 것 같은데. 책의 주인공 노라에게는 좋은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이 일어나요. 어머니의 죽음, 파혼, 거기에 반려견까지 죽고 10년 넘게 일하던 곳에서 해고까지 당하자 노라는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해요. 그리고 노라가 눈을 뜬 곳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초록색 책으로 가득한 도서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도서관엔 자신이 어렸을 때 자주 찾아갔던 도서관의 사서인 앨런 부인이 있었어요. 앨런 부인은 노라가 도착한 곳을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즉 자정의 도서관이라고 설명해요. 그곳은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도서관이고 이 서가에 꽂혀있는 책들엔 노라가 살 수도 있었던 삶이 적혀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도서관에는 노라가 살아보지 못한, 노라가 선택하지 않았던 수많은 삶이 책이라는 형태로 보관이 되어 있고 만약에 노라가 원한다면 그 책을 열고 자기가 망설였던 순간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볼 기회가 생긴 거예요. 노라가 만약에 수영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노라는 책을 열고 자기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과연 노라가 책장에서 꺼낸 책 중에 노라가 살고 싶은 인생이 있을까요? 이 책이 왜 저한테 재미가 없었는지를 계속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결말이 너무 뻔했어요. 노라가 첫 번째로 책을 딱 펼쳐들고 새로운 생을 사는 순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책에서는 아주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반을 지나지 않은 상태였는데 거기만 읽었는데도 결말을 너무 쉽게 예측할 수 있었어요. 내가 살아보지 못한 모든 생이 보관된 도서관. 이런 소재 자체는 재밌지만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어떤 걸 깨닫게 될까?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책을 읽지 않아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대답을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계속 읽게 하는 힘? 뒷내용을 궁금하게 만드는 힘이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결말이 너무 뻔하면 그 결말까지 가는 과정의 이야기라도 재밌어야 하는데 노라가 책을 펼쳐서 인생을 살고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오고 다른 인생을 살고 이렇게 계속 전개되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서 되게 지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읽다가 졸기도 했어요. 너무 지루해서. 근데 조금 감안해야 하는 부분은 제가 이 책을 원서로
읽었다는 건데요. 만약에 이 책을 한국어 책으로 읽었으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면 볼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인데 이거를 제가 원서로 읽다 보니까 사나흘에 걸쳐서 읽었거든요. 하루 만에 다 읽었으면 이 정도로 재미없다고 느끼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4일 동안 읽었는데 딱 예상한 뻔한 스토리에 뻔한 결말? 이런 결과물을 받아들이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너무 재미없게 읽었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지금 뭔가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인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밌게 읽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저라고 왜 후회하는 일이 없겠냐마는 저는 일부러 그런 생각을 더 하지 않으려고 조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시간을 바꿀 수 없단 걸 아는데 만약에 그런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의미 없게 느껴지는 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내용에 흥미를 못 느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라의 괴로움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괴로움이었지만 노라가 도서관에서 얻은 교훈을 책을 다 읽기 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뭐 베스트셀러의 뭐 영화화가 될 책이라고 해도 저한테 재미없으면 재미없는 거니까요. 나흘 동안 이 책만 붙잡고 있었으면 정말 속상했을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사이드로 읽고 있던 책이 한 권 더 있었어요. 그 책이 바로 이 책, 이것이 인간인가?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정말 짬짬이 읽었어요.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읽기도 하고 자기 전에 10분, 20분 이렇게 읽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독서하는 영상을 많이 찍지는 못했는데 정말 인상 깊게 읽은 책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프리모 레비의 다른 책인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를 읽고 너무 인상 깊게 봤다고 추천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그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그 책이랑 이 책, 이것은 인간인가? 라는 책 모두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소개했던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가 홀로코스트를 더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훑어보고 있다면 이 책, 이것이 인간인가는 실제로 그가 수용소에서 지내면서 보고 겪은 일들을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홀로코스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프리모 레비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파시즘에 저항하는 지하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거든요. 그 후에 아우슈비츠로 이송돼서 살아남기까지의 일들이 시간순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로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이 나오는데 독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걸 알고 있었는지 프리모 레비가 책 앞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일들이 모두 허구가 아님을 밝히는 것은 굳이 필요하지도 않으리라. 우리가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들을 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일들, 예를 들어서 가스실로 사람을 보내서 수천 명의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도 떠올릴 수 있지만 이 책을 보면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이 정말 수만 가지는 되고 또 그 방법이 생각처럼 대단하지 않다는 사실에 오히려 그런 이야기에서 좀 절망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수용소 생활에서 신발이 대수롭지 않은 요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죽음은 신발에서 시작된다. 신발이 우리 대부분에게 진정한 고문 도구라는 게 드러났다. 그것을 신고 몇 시간 행군을 하고 나면 발이 끔찍하게 짓무르고 치명적으로 감염된다. 그렇게 되면 다리에 쇠사슬을 매단 죄인처럼 걸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읽고 나면 정말 너무 별거 아니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신발이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새삼스럽게 깨닫게 돼요. 또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앗아감으로써 그들을 서서히 죽게 만드는 일도 수용소 안에서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새로 수용소에 들어간 사람은 이 수용소에서의 삶이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까 하고
질문을 한다고 해요. 수용소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겠죠? 희망이 없으면 버틸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언제까지? 이런 질문을 하면 고참들은 웃는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수용소에 갓 들어왔음을 알아차린다. 그들은 웃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지 않는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절망감이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 그 웃음을 정말로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삶을 포기한, 초월한 그런 웃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여기서 더 고통스러운 사람은 그런 희망을 갖고 질문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희망을 잃고 웃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이었어요. 인간이 아니라 노동력. 혹은 그 이하로 취급받는 수용소 생활에서도 레비는 존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인물들을 수용소에서 만나기도 해요.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런 권리가 없을지라도 갖은 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만은 남아있다. 마지막 남은 것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지켜내야 한다. 그 능력이란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비누가 없어도 얼굴을 씻고 윗도리로 몸을 말려야 한다. 우리가 신발을 검게 칠해야 하는 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존중과 청결함 때문이다. 우리는 남학신을 질질 끌지 말고 몸을 똑바로 세우고 걸어야 한다. 그것은 프로이센의 규율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다. 이 말은 레비의 친구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폭력을 사용하면서 굴종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질 때 내 안에 있는 나의 존엄성, 나의 살아남고자 하는 굳은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그런 상황에서 그 존엄성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이 아우슈비츠에서의 일들을 담고 있다면 작가의 다른 책인 휴전은 아우슈비츠에서 해방된 후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고 해요. 아우슈비츠에서의 생활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작가가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도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그 책도 꼭 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프리모 레비는 생각하지 않는 자의 무책임한 협조? 추종이랄까? 그런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늘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듯해요. 마지막에 이르면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괴물들은 존재하지만 그 수는 너무 적어서 우리에게 별 위협이 되지 못한다. 일반적인 사람들, 아무런 의문 없이 믿고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술자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 레비는 이 비극적인 일들이 히틀러나 일부 나치 고위 관료에게서만 비롯된 일이 아니고 그들을 따른 수백만 명의 추종자들이 벌인 행동 역시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책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는 행동, 양심을 외면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큰 악으로 변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지 그런 점을 좀 분명히 자각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혹시나 안 읽어본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재밌게 읽은 책과 재미없게 읽은 책을 함께 소개해 봤는데요.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를 재밌게 보신 분들이 있다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쟤는 저렇게 읽었구나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감상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저는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